안녕하세요. 왕장사에 오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추구창학과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피입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은 사업가일까 고민하고 있는 뜸복이입니다. 네, 몇 살까지 직장을 다닐까 고민하고 있는 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네. 우리가 배달의 민족,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나눴었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 사업가에 대한 왜 팔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게 가장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였어요? 창업자로서 굉장히 불안했고 이거를 크게 만들고 싶었다. 3번에 약간 그러니까 동아시아 진출을 맞아요.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판 거죠. 그리고 혼자도 너무 그거예요. 어려웠었고 이게 다 세계가 모이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동업자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아니 그냥 모여서 얘기한 건데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영혼을 판 게 아니라 판을 키운 거다. 그리고 자기는 늘 불안했다. 이 시장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성장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외국 진출을 계속 시도했었다. 근데 계속 물을 먹었다. 시도했었구나. 일본도 진출했었고 우리 국가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사장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판을 키우고 싶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돈 많이 번 거 아니다. 나한테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다. 수수료 안 올릴 거다. 하지만 나는 내가 CEO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이 CEO가 사실 스타트업이 더 멋져 보이지만 사실 100명부터는 스타트업의 구조가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명 이제 고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키울 수 있었지만은 이 기업을 유지하고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을 갈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죠. 거기서 많은 미국 회사들도 이 아메리칸 어페럴 난리가 나서 그 대표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너무 잘해서 키우긴 했는데 이제 아메리칸 어페럴 자체를 기업으로 좋은 기업을 하기에는 이 한계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혀 있는 거지, 예. 맞아. 그리고 사람 스트레스 받는 만큼 사람을 막 부리고 옷대기 굴고 막 이런 것도 있었었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100명 이상이 되는 곳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아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대표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가 자기 거 아니잖아, 회사라는 게. 의회에서 주주에서 되면 이제 대표를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맞았던 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회사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도 여기서 주식안에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만든 것들을 좀 더 큰 세상으로 가져가서 좀 상장도 시켜보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느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입장 차이가 다 있고 하지만 여튼 이분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렇게 잘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크게 성장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됐고 그게 2020년 초반에 일어나는 일이니 참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면 좀 그걸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계속 한국에 투자하도록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켓 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마켓 컬리에 대한 뭐 생각이 다 있을 거고, 김슬아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 거고. 다는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브리핑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출신이에요. 아니 근데 그 마켓컬리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마켓컬리는 저희가 아는 식품을 파는 곳인데 다른 제가 한번 계란을 시켜봤어요. 저희가 이제 식품 리뷰하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되게 다양한 종류 시켜봤는데 저희 지방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는 사이트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한 마켓컬리가 되게 좋은 거 많이 팔아서 거기를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근데 보통 사이트라고 하면은 저 농장에서 오고 이 농장에서 오는데 묘하게 같은 포장으로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다른 농장이었다면은 다른 포장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그때 부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사입해서 보내는 거. 근데 그 한 번 계란이 다 깨져왔어요. 근데 다 환불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농장 대표가 대단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켓컬리가 그렇죠. 대단한 거구나. 진짜.
이 생각을 했죠. 왜냐면 계란이 얇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불만족스러웠는데 그리고 그걸 다 매입해 준다면서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놀랍어. 어쨌든 마켓컬리는 건강한 식품들을 자기네들 기준 안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새벽 배송이라는 게 먼저 했죠. 신선한 식재료 때문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리고 전지현이 한번 광고했는데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품절이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았다 효과가라고 하지만 뭐 많이 알려줬었고 네. 지금도 그래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전지현 때문에 많이 알 거예요. TV 광고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여튼 이분이 83년생이에요. 대단하다. 나 언니 다행히 언니다. 83년생인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정치를 공부를 하고 이제 계속 미국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컨설팅 회사잖아요. 뭐 맥킨지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대단한 회사들을 이제 잘 다닌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방탄소년단의 대표님 누구시죠? 방시혁이 자기가 이제 불편한 걸 개선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싫었던 것들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것들. 그랬던 것처럼 동기는 똑같아요. 자기가 이제 맨날 장 보고 이런 거 남편이랑 하니까 힘들고 대판 싸우고 막 주차장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식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꼼꼼하게 찾는데 남편이 힘들었겠지. 그치. 매번 이럴 거냐면서 막 싸운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 신선한 제품 필요하고 택배 시키면 뭐 밤에 오고 이러니까 안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상해. 이런 니즈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훈은 뭐는 확실히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가장 좋은 것이다. 뭐 그럴싸해 보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삶을 바꿔야 된다. 개선된 삶을 보여줄 수 있다라면 그거는 누구든 투자를 하건 뭐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건 결국에는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였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꾸리게 되면 동업을 했다라는 거. 거기서 또 내가 또 한번 딱.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 있지만은 사실 이거를 큰 사업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용기도 없죠.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맛동호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동호회에서 지금의 이사님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해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대요. 망하면 우리끼리 다 먹고 말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대단하다. 예,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식재료나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뭐냐면 솔직히 이 회사를 자꾸 들여다볼수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사실은 회사는 어느 정도의 이윤 추구와 이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져야 하는 것들, 그 효율성이 있어야 남들도 사고 싶어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약간 비윤리랑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두고 안 된다만 여러 얘기는 많지만 제가 봐도 덥석 사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투자하기 어려운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직매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쫓아가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기농 농사하시는 분들 다 손잡고 안 한다는 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했고 뭐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사가지고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이 회사에서 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직매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손해를 안 보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된다. 이 타임, 이 요일, 이 월, 이 타임에는 사람들이 새우를 몇 개 정도 주문할 것이냐. 옛날에 빅데이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걸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도입했어요. 와. 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문을 다 예상하고, 그럼 주문을 예상하고 인력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 몇 명의 알바가 더 필요하다. 대단하다. 장난 아니죠. 이건 주먹구구의 유통이 아니에요. 네. 제대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콜드체인이라는 거죠. 이제 유통이나 이런 데서 보면 콜드체인,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산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계란 주문 제가 리뷰했다 했잖아요. 계란은 콜드체인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초먹인 달걀인가? 거기 박스에
그 냉장 유통이 된다 써 있는데 그냥 마트 가니까 그냥 바닥에 있더라고요. 진열이 그렇죠. 그냥 실온에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익 구조가 안 좋지 않느냐. 이제 뭐 이 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철학이 저는 너무 멋진 거예요. 대단하다. 이게 바로 소비자한테 이로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마켓컬리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죠. 이게 건강 트렌드랑 너무 맞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건강 되게 챙기는데 그렇죠. 그 트렌드를 맞았기 때문에 이 마켓컬리에 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노리는 대기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걱정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의 이런 철학을 보면 그 대표를 보게 되고 그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회사가 안 될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 때문에 성장한 회사이고 이제는 다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 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도 뛰어들 거고 돈이 되든 안 되든 뛰어들 거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매출을 반짝 올리고 이슈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가능할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암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트업 기물렛이라고 팟캐스트 스타트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큰 회사에서 매입을 해갔잖아요. 그때 봤던 게 이제 사실은 이 팟캐스트 회사가 그러니까 첫 번째 미팅, 이거 회사를 팔기 위해서 첫 번째 미팅 때는 거의 이윤이 없었대요. 투자받은 거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없는데 그 잠깐 사이 좀 변경이 돼서 이윤이 나왔지만은 누가 봐도 살 회사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큰 기업에서 산 이유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것들을 얼만큼 해결해 나갔는지를 이제 가치로 보는 곳에서는 아마 이 대표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해결해 주면서 이 회사도 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안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비전이 맞는다면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진정성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김설아 대표는 판단 소리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린 거야. 되면 팔리고 보니까. 그럼 이 회사는 가치가 뭐 얼마가 될 것이면 살 건지 안 살 건지 뭐 가치가 있다 없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 사업을 팔 생각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회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 세대는. 앞으로 그런 세대가 더 많아지겠죠. 그쵸.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어지는 없어지는 것처럼 미역국 끓이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스테이크도 어떻게 구웠는지 모르는 사람. 스파게티는 좋아하지만 사실 그 간단한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 혹은 어떤 걸 장을 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뭘 사야 되는지 뭣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세상의 발전함에 따라서 쉽게 사 먹고 좋은 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정성스럽게 해주는 음식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에 대해서 1도 몰라도 아주 근사한 요리를 그냥 배송만 하면 다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다 마켓컬리를 이용해서 딱 그냥 1부터 Z까지 다 차려놓고 먹어요. 쉽게. 그래서 너무 와서 국물만 끓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인스턴트 느낌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맛있어. 오히려 완성된 상품보다는 어떤 사람들한텐 그 새벽 배송에서 장보기였잖아요. 네. 초창기에 그 아줌마들 일하는 여성들이 장보기를 대신해줘서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이제 완선 제품, 신선 제품으로 좀 가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다른 상품들을 끼워 넣어야 수익성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젊은 세대 혹은 바쁜 사람들 시장 가지 않는 거 그리고 분배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시장 볼 때 파한단, 부추한단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적정한 모든 재료를 딱 갖다 주면 너무 좋지. 난 그게 좋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이 회사의 외연을 확장시켜서 빨리 팔고 싶다는 느낌 같은 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탄탄한 기업이죠. 자기는 좋은 회사를 많이 다녔지만 결국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일을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해서 살아왔고 자기가 30대 중반 40대에 쓰고도 남은 돈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생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잘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많이 응원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벤처기업 부분이라든지 스타트업에서 이 사람을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국가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기존에 물류 유통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대자본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만 허비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 이제 마켓컬리를 옹호하는 사람은 사람이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다. 비슷한 건 있어요. 좋은 거 파는 건 있는데 진짜 그냥 마켓컬리 물론 마켓컬리 있는 게 탄수화물 높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안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탄수화물이 있어도 그래도 한번 제대로 모니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맞아. 신뢰할 수 없는 이 온라인 세계에서 음원도 막 조작하는 이 세계에서 먹을 걸 믿을 수 있다는 그렇지. 게 얼마나 소중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볼 수 있고 이제는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명의 눈을 속이는 거는 쉽지만 한 사람의 그렇지 절대 네. 속일 수 없는 세상이 왔죠. 서태지도 지금 위기에 있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과 마음이 되게 중요한 한 표 한 표가 중요할 때 어쨌든 우리 마음은 지금 많이 마켓컬리에서 못 사더라도 이제 누군가 야 거기 마켓컬리에 가면 있어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 버텨주시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의 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진짜의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보면 가짜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뭐도 많고 돈 많다는 사람도 많고 일단 사람은 많아. 근데 진짜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유튜브에서도 30만 40만이었지만 갑자기 없어지는 사이트도 있고 자기가 원튼 원치 않던 남의 걸 이용해서 좀 빨리 성장할 수는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한두 명은 속일 수 있지만 정보가 이렇게 공개된 세상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정보의 시대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좋은 사람으로 만약에 이미지가 떴는데 나쁜 짓 했던 게 다 드러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 꼼수 이제는 진짜 안 통하고 옛날에 꼼수로 해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님이 그래서 참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CS 그러니까 고객 CS 와 그리고 거기에다 납품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케어가 어마어마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뭐 들어와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포장지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했더니 기존에 갖고 있던 자재들도 많을 텐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박스 배송이잖아요. 그리고 젤 쓰지 않고 그냥 워터팩 하겠다. 한순간에 탁탁 변화하면서 하는 게 이 사람 결단력도 있구나. 근데 기존에 봤던 리더의 모습 우리 옛날에 상상했던 그런 권위 뭐 자기 혼자 방 쓰고 뭐 방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렇지도 한데. 않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진짜 너무 친구 같은데도 결단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납품하는 사람 쌍방 CS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 이런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원합시다 우리. 네. 많이 거기서 주문하고 좋은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꼭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은 저도 쇼핑몰 했지만 좋은 거 많이 안 남겨주시거든요. 리뷰 같은 거.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주시고 응원 사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응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좋은 음식 먹었으면 좋다고 얘기해주시고 이게 쌓이면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죠 뭐. 그게 사실은 붐업인데 또 뭐 또 너무 그렇다고 저는 또 막 믿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전히 이렇게 좋은 점도 많지만 뭐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 안 하니까요. 2019년 미국에서 한 시장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상장하지 않았지만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빅히트가 유니콘이잖아요. 예, 했는데 이게 정식으로 빅히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이 200개 뭐 어떻게 하고 일본은 3개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11개예요. 빅히트 그 중에 하나예요.
빅히트 대표 이름 뭔데요? 이거 회사 이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죄송해요. 네, 곧 상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업 가치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상장이 아직 안 됐지만 1조 원 정도 이상 가치가 있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배민이었고요. 뭐 야놀자라든지 야놀자가 잘하더라고. 야놀자, 뭐 무신사. 이런 거 들어있고 아직 마켓컬린 들어가 있진 않지만 네네 그들이 보는 잣대 안에서 마켓컬린 제가 봤을 땐 좀 멀어져 있어요. 왜냐면 사서 키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생각하겠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냐 이거야. 미친 듯이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이렇게 정직하고 아름답다면 있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내놔야지 가능한 거예요? 뭐요? 유니콘 기업이? 아니요. 주식이 없는 회사들이지만 매출 얼마 이상 달성 그냥 보는 거야. 이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1조 원 정도에 국제적으로 팔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배민이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넘어가서 아직 결판은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우리한테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하면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이 생각하는 유니콘과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좀 소비자도 좋고 거기 들어가는 사업자들도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힘든가 보다. 자영업자를 위한 플랫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요 나. 그냥 자영업자들 좀. 근데 저는 물론 소통은 안 됐지만. 배민이 자영업자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매출이 늘었어요. 네, 물론 소통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배달 앱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분들의 매출 향상이 얼마나 뭐 그게 막혔을까.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의 매출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더 줄어들까. 배달 앱의 출현은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민이 아니었거나 누구였어도 다른 회사가 해결했을 거다. 물론 그 배달 앱이라는 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배달 앱 속 안에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문화를 잘 이끌어가는 게 1등이고 제일 점유율이 많았던 회사가 어떤 정책들을 좀 펴는가에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배달 시장, 배달 앱을 사용하고 내가 자영업을 하니까 배달을 안 하면 안 되라는 건 알지만 조금 뭐랄까 좋은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었다. 저는 뭐 배민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잘 성장을 해서 또 좋은 값을 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사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우리가 좋은 잘 기업이지만 됐으면 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이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잘 될까 이런 기로에 있는 거죠 뭐. 응원합시다 마켓컬리. 다 응원하죠 뭐 그냥. 근데 대표의 철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물론 그 철학으로 하면 또 배민도 못지 않죠. 배민 다음이라는 걸로 이제 거의 뭐 모든 자영업자들을 이끌어냈고 리딩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장님들도 배민 다음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했지만 다만 이 배민 다음이 책으로 출판되고 콘텐츠, 교육 모든 부분으로 뻗어나갈 때 성장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저는 그 매거진 뭐 이런 게 다 돈이 안 되는 것들이 다 투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장님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한참 요기요 나오고 배달통 나왔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요기요 자체가 외국 기업이었었고 그래서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화를 치고 나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장님들이 쫓아오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은 약간 버림받은 느낌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살아남아야 되는 기업으로서 새 중에서 장악해야 되는 기업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빠른 초이스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새 어플이 있고 그때 투자를 받았다면 아마 CS도 되고 문화도 펼쳤었겠지만은 그때 그때 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한계 내에서 정말 스타트업답게 큰 거죠. 참 재밌어요. 스타트업답게. 대표가 디자이너 출신인 것
까지 감안해서 유니크했죠. 근데 되게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마케팅의 천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돈이 안 되는 것까지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슈를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요기도 있고 뭐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만 놀고 싶은 룰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롯데에서 했던 마케팅 중에 정말 롯데 아니면 안 되는 걸 만들었던 게 미스 롯데를 만들면서 롯데에 대한 이 브랜드를 엄청나게 마케팅을 잘했거든요. 이면 그랬죠. 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만큼 미스 롯데가 중요한 대회가 됐으니까 그랬구나. 마케팅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그럴 때가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해진 거야.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름다운 얼굴 뽑기 하면 큰일 나겠지만 롯데가 엄청나게 그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 배민은 배민 다음으로 마케팅을 너무 잘했어요. 끌어들이는 사람들 침 흘리에 뭐 생각하고 우리 뭐 떡볶이 대회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케팅으로 끌어들였던 시장의 이 바운더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고 너무 이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경영하는데 조금 한계를 느끼고 그랬겠지. 일본도 들어갔고 중국도 들어갔는데 배민 다음이 바로 먹히지는 않았을 거고. 배민 다음은 굉장히 한국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한국적인 거였어요. 치킨을 살아앉자. 뭐 내가 이런 문구 되게 잘 만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을 보기엔 그런 애들 많이 뽑고 많이 쓰고 여기 마케팅을 정말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그리고 거예요. 혼자 머리가 아니라 마케팅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고용하고 그 캐치라인을 만들어내 다 돈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똑같은 플랫폼인데 어떤 건 굉장히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고 배민 다음은 그걸 완전 넘어섰죠. 그걸 너무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이만큼 중요하고 브랜딩이 이만큼 중요한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을 때 뭔가 이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도 사업가이고 우리는 뭐 규모가 마켓컬리와 우리의 공통점 하나 뭐야? 없는데. 동업한다. 회사를 2015년 1월에 만들었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그 팟캐스트도 2015년 1월에 만들었어요. 그때 많은 것들이 그때 시작되었네요. 지구에는 정말 큰 별이 떨어진 거예요. 진짜. 웃기다. 진짜 그 스타트업도 2015년 1월 내가 먼저 막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재밌죠? 2015년 네. 와, 1월에 동업으로 시작해서 30명 안 되는 게 지금 400명 임직원 매출 계속 성장해서 진짜 1,800억 힘들었겠다. 힘들었대요. 뭐 일만 뭐 했겠죠 그분도. 일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커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근데 다행히 이 있잖아요. 사람은 경영 컨설팅 회사 줄줄이 다녔던 사람이라 그쵸. 좀 예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쯤 규모 회사는 이렇게 되고 뭐 안 해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쯤 되는 회사는 이런 걸 겪는다. 이쯤 그쵸. 되는 회사는 다음 단계에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려 넘어졌을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런 예측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자본도 외연을 확장하거나 뭐 모델을 사는데 쓰지 않고 AI 시스템이라든지 콜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다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이 사람은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봐왔던 그 좋은 사례를 자기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멋진 여자가 또 한 명 나왔구나.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리더죠. 권위 같은 걸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화려한 경력 같은 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참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도 2015년 1월에 시작했다. 그럼 너무 초라해지죠. 아니죠. 끝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끝이 아름다운 거다. 아니 무슨 30대에 뭐 세상 다 놀렸는데 맞아. 죽을 때 마약으로 쪄들어 죽으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그런 거 그건 안 해. 않아가지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프랜서피. 당연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재밌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끝까지 가봐야 되죠.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사기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2015년에 성장해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게 아주 투철했던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한 거죠. 우리가 없었던 게 있다라고 하면 단계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로드맵이 없는 거죠. 그들은 아마 그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항상 로드맵 잘 되면 좋은 거지가 아니고 항상 어떻게까지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가장 악화됐을 때 언제이며 그 위기에는 빠져나온 게 좋을지 아니면 타개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사장의 몫이다. 좋습니다. 마무리 그렇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할 게 네. 많기 때문에. 네. 얇게 걸린 응원하는 메시지 남기고 네.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